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말을 아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괜히 상처 줄까봐 혹은 이미 늦었다고 느껴져서 마음속에만 쌓아두게 되지요. 특히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가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멀어져 있던 모녀가 단 한 통의 메시지로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카톡 하나가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그날도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숟가락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빠진 된장국과 전날 해놓은 반찬 몇 가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또 연락 없네. 작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한 번 더 켜봅니다. 카카오톡 목록에는 변함없이 광고 메시지와 동네 단톡방 알림뿐이었습니다. 딸 수진의 이름은 한참 아래로 밀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벌써 3개월 전. 엄마 당분간 바빠서 연락 못할 수도 있어. 그 한 줄 이후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바쁜 거 알지라고 답했지만 사실은 그날 이후로 매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전화를 걸었다가 더 귀찮게 할까봐, 혹은 또 짧게 끊길까봐, 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조용히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왔던 날 영희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일만 하다가 나중에 혼자 늙는다. 그저 걱정이었습니다. 딸이 늘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조금은 직설적으로 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이야? 그 한마디, 그리고 이어진 짧은 침묵.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희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 사이에 쌓인 말하지 못한 감정은 서로의 마음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의 마지막 메시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수진아, 엄마가 몇 글자를 쓰다가 멈춥니다. 지웠다가 다시 쓰고 또 지웁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길게 한숨을 쉬고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를 적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한 줄.
너무 평범해서 어쩌면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말. 하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망설임과 말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맙니다. 그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실수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영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늘 보내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서둘러 대화창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받는 사람은 수진이 아니라 몇 달 전 요양원에서 알게 된 정자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영희는 당황한 손으로 메시지를 지우려 했지만 이미 읽은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나한테 하는 말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솔직하게 답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딸한테 보낸다는 게 잘못 보냈네요.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이랑 요즘 연락이 없나 보네. 그 한마디에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내라고 짧게 답할 수도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그렇게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금 더 긴 문장을 보냈습니다. 네, 제가 말을 잘못해서요. 그 뒤로 좀 멀어졌어요. 보내고 나서 괜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의 답장은 의외였습니다. 그럼 더 늦기 전에 한마디 더 해야지. 영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한마디 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답장을 보내려는데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자 할머니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영희 씨 맞지? 나 정자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봉사 갔을 때 몇 번 이야기를 나눴던 그분. 아, 네 할머니. 메시지 잘못 보낸 김에 잠깐 얘기 좀 할까 해서. 그 말투는 참 담담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딸이 하나 있었어. 그 한마디에 영희는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있었어 라는 말이 이상하지? 정자 할머니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된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기다렸지. 전화 오겠지, 메시지 오겠지. 천천히 이어지는 목소리. 근데 사람 마음이 기다리다 보면 점점 겁이 나. 영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습니다.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더 멀어질까봐. 그 말은 마치 영희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작은 숨소리. 그게 제일 후회돼.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낮아졌습니다. 말 한마디면 될걸. 괜히 마음 아낀다고 끝내 아무 말도 못했어. 영희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되지 않냐고들 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렵더라. 그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영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아직 늦지 않았어. 정자 할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메시지 하나 잘못 보낸 거, 그거 기회일 수도 있어. 그 순간 영희의 시선이 다시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썼다가 지웠던 문장, 그리고 보내지 못한 수많은 말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보내. 정자 할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할지보다 내가 지금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날 말이 좀 심했지.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조차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그 망설임 속에서 영희의 손가락은 다시 멈춰버립니다. 보내기 버튼 바로 위에서 멈춘 손가락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날 말이 좀 심했지.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려다가 영희는 다시 화면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지우고 싶은 충동이 스쳤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그날의 어색함과 상처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흘려보낸 지난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또 미루면 더 못하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다음 문장을 덧붙입니다. 사실은 걱정돼서 그랬어. 그리고 또 한참을 멈춰 있습니다. 그저 걱정이었다는 말이 딸에게는 잔소리로 들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줄을 더 추가합니다. 그런데도 상처 줬다면 미안하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이렇게 오래 끌고 있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문장은 그대로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띵! 깜짝 놀라 화면을 확인한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낸 적도 없는 대화창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미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아까 메시지 나한테 보낸 거 맞아? 영희의 심장이 순간 세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메시지?
영희는 급하게 이전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 정자 할머니에게 잘못 보냈던 밥은 먹었니? 라는 메시지를 수진에게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동시에 두 사람에게 보낸 듯 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이 타이밍에 도착한 그 메시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엄마. 짧은 두 글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잘못 쓰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응, 엄마가 보낸 거 맞아.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아까 써두었던 문장을 떠올립니다. 지금 보내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수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문장을 보며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맞았습니다. 수진에게는 이 모든 게 갑자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말을 꺼내려는 엄마의 모습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글을 씁니다. 그냥 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용기를 냅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써두었던 그 문장, 그동안 마음속에만 쌓아두었던 말들, 지금 이 순간 꺼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한 글자씩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으려는 듯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날 말이 좀 심했지. 이미 써두었던 문장이었지만 딸에게 직접 보내려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걱정된다는 이유로 내 마음은 생각 못했던 것 같아. 문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보냈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얘기야? 짧고 담담한 문장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으려 했지만 쉽게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응, 그 얘기 맞아.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을 더 꺼내 보입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 이번에도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수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영희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마주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내가 뭘 하든 걱정이라고 하면서 다 부정했잖아. 한 줄, 또 한 줄 이어지는 메시지. 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 엄마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었어. 영희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 이렇게 한 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읽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게 된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영희의 손이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답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를 해야 할지, 사과를 더 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그때 정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할지보다 내가 지금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영희는 천천히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 대신 조금 더 깊은 마음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짧게 이름을 부르고 잠시 멈췄다가 이어갑니다. 엄마가 내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문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말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더 보냈습니다. 이제라도 조금 들어도 될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말은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의 답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울 것 같아.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말 대신 감정이 먼저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짧은 메시지. 조금만 있다가 전화해도 돼?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 기다릴게. 그 짧은 약속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영희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도 몇 번이나 다시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괜히 먼저 걸까 하다가도 수진이 조금만 있다가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멈췄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살짝 불고 있었고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영희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대화를 그려봤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희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응, 수진아.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이어지던 말들이 목소리 앞에서는 다시 조심스러워진 듯 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아까 메시지 보고 좀 놀랐어.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엄마가 먼저 그런 얘기 꺼낼 줄은 몰랐거든. 수진의 말에는 놀람과 함께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은 몰랐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살짝 메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에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걱정한다고 했던 말들, 다 너한테 부담이었지? 잠시 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짧았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응. 나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말에 영희의 눈이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건데 엄마는 계속 걱정만 하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계속 틀린 길 가는 것 같았어.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하기 싫어졌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 몰랐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변명 없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걸 엄마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영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좀 더 들을게. 잠시 정적이 흐르고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진짜? 그 한마디에는 믿어도 되는지 묻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응, 진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오랜만에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긴 시간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길게 연락을 주고받는 건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좀 늦어. 그래, 밥은 챙겨 먹어라. 짧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왜 늦어? 어디야? 같은 질문 대신 그저 딸의 말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걱정이 먼저 나왔고 말을 꺼내려다가 몇 번이나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영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영희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왜? 부터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답했습니다. 응, 있어. 잠시 후 수진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집에 가도 돼?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영희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집에 가도 돼? 그 말이 어쩐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원래는 언제든 와도 되는 곳인데 이제는 허락을 구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 가슴을 조용히 아프게 했습니다. 영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 와도 되지.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미리 반찬 해놓을게. 보내고 나서 괜히 부담이 될까 걱정됐지만 수진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싶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는 동안 영희는 오랜만에 분주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수진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계란말이 좋아했지. 된장찌개도. 혼잣말을 하며 장을 보고 천천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아침 현관 앞에서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다가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딩동.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영이었습니다. 왔어.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마디에 몇 달의 시간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수진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했네. 영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니까.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식탁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그동안 좀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영희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진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들어줘서 좋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다녀간 뒤에도 그 온기가 오래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식탁을 닦다가도 영희는 문득문득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그냥 들어줘서 좋다. 그 한마디는 영희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무언가를 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해주고 걱정을 해주고 앞으로를 위해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며칠 뒤 수진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영희는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와. 그리고 더 쓰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밥은? 택시는 탔니? 같은 말이 줄줄이 이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그저 한 줄로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 가는 길이야. 그래, 고생했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응, 나 예전에 엄마 좀 원망했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럴 수 있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엄마가 왜 그랬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영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도 요즘 누굴 걱정하는 입장이 되니까 말을 다 잊지 못했지만 그 뜻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영희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좀 힘들었어. 영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한마디가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조이지 않는 상태, 그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 밝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의 시간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굳이 애써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얼마 전 수진이 다녀간 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 조심스럽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리고 함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까지. 그 사진들을 바라보던 영희의 손길이 문득 멈췄습니다. 카카오톡 화면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과의 대화창, 영희는 천천히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짧은 문장,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그날의 메시지였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너무 평범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말처럼 느껴졌던 한마디가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준 시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 영희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잠시 후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나 오늘 좀 일찍 끝났어. 잠깐 들릴까? 영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와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자연스럽게 오가는 인사.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의 시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 속에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다는 걸.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그날 카톡?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못 보낸 거. 수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근데 잘못 보낸 거 아니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못 지냈을 것 같아. 그 말에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조금 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은 말을 잘못 꺼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꺼내는 게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 영희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다, 엄마도 이제 알겠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거실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로의 표정이 한층 더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더 이상 말을 미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마음이 닿을 때 조금씩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역시 이제는 그 말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멀어졌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쌓인 지금의 시간은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